날씨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같이라 더 좋다. 은정은 다 같이라는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이 마치 확인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여야 할 자리에서 자신은 애초에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시각 한옥자는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화면을 넘기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게시물을 마주쳤습니다. 사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있었지만 정작 딸 은정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잠시 멈췄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바꾸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만 남겨두고 떠나는 가족여행. 그들에게는 과연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토요일 아침, 조은정은 알람 없이 눈을 떴습니다. 거실은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고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었어요. 부엌으로 나가자 전날 밤 혼자 먹다 남긴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고 식탁 위에는 보조 배터리와 여권 케이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물건들을 보는 순간 오늘이 시댁 가족여행 출발일이라는 걸 다시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저녁 여행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은정은 김치찌개를 데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들뜬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이번엔 다 같이 바람 좀 쐬고 와야지. 기운이 영 없더라. 남편은 은정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식구들끼리만 편하게 다녀오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은정의 손이 냄비 손잡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식구들이라는 말 속에 자신이 빠져 있다는 걸 은정은 너무 빠르게 알아차렸어요. 은정은 그 자리에서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요? 라는 말이 목끝까지 올라왔지만 삼켰습니다. 대신 조용히 웃으며 숟가락을 놓고 다녀오세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혼자 세탁기를 돌리고 남편의 목도리까지 챙겨 옷걸이에 걸어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댁 단체 채팅방 알림이 연달아 쌓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깐 망설이다가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 제일 먼저 떠 있었고 시어머니는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린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시누이와 시동생 부부도 캐리어 옆에서 V를 그리며 들떠 있었고 남편은 가운데 서서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오랜만에 가족여행이라는 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한 사람씩 얼굴을 훑다가 자신이 없는 걸 확인하는 순간 손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바로 눈물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이 툭 꺼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꺼진 자리로 찬 공기가 쓸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채팅방에 음성 메시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시누이의 웃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 진짜 편하다. 이번엔 우리끼리라서 더 편해. 뒤이어 시어머니가 아무렇지 않게 받았습니다. 그래, 은정이는 집이 제일 편하지. 집 지키는 게 제일이야. 은정은 재생을 급히 멈췄지만 이미 들은 말은 귀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이웃집 가족이 차에 짐을 싣고 웃으며 떠나는 모습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평범한 장면이 오히려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스스로에게 괜찮다는 말을 입안에서 굴려보려 했지만 오늘은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알림이 떴습니다. 시어머니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사진에는 공항 게이트 앞에서 웃는 시댁 식구들이 담겨 있었고 글에는 짧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사람도 좋고 다 같이라 더 좋다. 해시태그가 줄줄이 달려 있었고 댓글에는 부럽네요. 가족끼리 보기 좋다. 같은 말이 빠르게 쌓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다 같이라는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그 말이 마치 확인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여야 할 자리에서 자신은 애초에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누군가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은정은 방으로 들어가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안쪽에는 접힌 여행용 캐리어가 조용히 서 있었고 손잡이에는 먼지가 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깐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 캐리어를 닦아두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자 속이 민망하게 뜨거워졌습니다. 은정은 결국 캐리어를 그대로 두고 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그 시각 한옥자는 집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평소처럼 딸 소식이나 보려고 화면을 넘기다가 우연히 시어머니 게시물을 마주쳤습니다. 옥자는 사진을 확대해 인원을 세어보았습니다. 사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시동생, 그리고 조카들까지 있었지만 정작 딸 은정의 얼굴은 없었습니다. 옥자의 손이 잠시 멈췄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옥자는 오래전부터 딸에게 말해왔습니다. 가정은 지켜야 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 말들이 딸을 살린다고 믿었는데 지금 사진 한 장이 그 믿음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옥자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내려놓았고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를 바꾸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은 거실로 다시 나와 식탁 위에 놓인 여권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이 고요함은 단순히 빈집의 고요함이 아니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빠진 이름 하나가 오래 숨겨졌던 갈등의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한옥자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느릿하게 기울고 있었지만 옥자의 마음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빠진 딸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계속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가슴을 눌렀습니다. 옥자는 부엌으로 가서 주전자를 올렸습니다. 오래된 가스레인지 위에서 물이 끓는 소리가 났지만 그 소리는 옥자의 귀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옥자는 평생 딸에게 조금만 참아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초 명절 때마다 울먹이며 전화해 오던 은정에게도 같은 말을 했고 시댁에서 서운한 일을 겪고 돌아왔을 때도 그래도 내가 어른이다라고 다독였습니다. 그 말들이 딸을 지켜줄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사진은 달랐습니다. 참음으로 덮기에는 너무 선명했고 변명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옥자는 끓어오른 물을 컵에 따르다가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넘칠 뻔했지만 옥자는 컵을 내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의 휴대폰은 거실 테이블 위에서 진동만 울렸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까부터 몇 번이나 울린 전화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발신자가 엄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목소리를 들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참아오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고 벤치에는 할머니 몇 명이 앉아 손주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만 유리벽 안에 갇힌 것처럼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서 있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며 이름을 확인했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자를 받아들고 문을 닫는 순간 은정의 마음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시댁 주소가 적혀 있었고 그 위에 급히 붙인 배송지 변경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가의 건강식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 챙겨 먹던 것과 똑같은 제품이었습니다. 상자 안쪽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샀는데 무거워서 집에 두고 갈게. 돌아와서 찾으러 갈게. 은정은 그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여행에는 데려가지 않으면서 짐은 아무렇지 않게 맡기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편리한 공간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닫아 식탁 한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옥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옥자는 딸에게 안부를 묻는 대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만 물었습니다. 그 단순한 질문에 은정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기엔 오늘이 너무 길고 무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옥자는 모든 걸 느낀 듯 했습니다. 옥자는 더 묻지 않았고 대신 내일 얼굴 좀 보자라고만 말했습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은정의 눈가가 서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 시각 해외에 있던 시댁 쪽에서는 작은 소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카드 결제가 면세점에서 한 번 지연되었고 호텔 예약 확인 메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이 오갔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어딘가 불길한 기분이 스쳤습니다. 아직 누구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옥자는 식탁에 앉아 오래된 통장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IMF 때부터 차곡차곡 모아온 돈, 딸 결혼 후에도 혹시 몰라 남겨둔 돈들이었습니다. 옥자는 통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이 누구를 위해 쓰여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누가 가장 보호받아야 하는지를요. 그날 저녁 은정은 혼자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서운함이 아니다. 이건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고 그 사건은 이미 옥자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하루는 그렇게 끝나갔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분명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의 사진과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기처럼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은정은 잠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어제와 같은 얼굴이었는데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꼬리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경계가 서려 있었습니다. 은정은 화장을 하다 말고 파우더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애써 감출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을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이웃 주민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는 아무렇지 않게 주말 여행 다녀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 하나에 가슴이 또 한 번 움츠러들었습니다. 옥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옥자는 이미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냐라는 짧은 말과 함께 옥자는 은정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채 가시지 않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풍경을 보는 순간 마음 한쪽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바로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국그릇을 건드리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옥자는 딸의 얼굴을 몇 번이나 훑어봤고 은정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쪽은 옥자였습니다. 사진 봤다. 그 한마디에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부인할 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옥자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누가 갔는지, 누가 빠졌는지, 어떤 말이 적혀 있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은정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제 혼자 느꼈던 감정들이 헛것이 아니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확인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더 깊은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은정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행 이야기뿐 아니라 그동안 쌓아두었던 일들이 하나둘 흘러나왔습니다.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 서 있던 시간, 시댁 모임에서 늘 마지막으로 의견을 묻던 시선,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에 남았던 말들까지요. 은정의 목소리는 낮았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린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말없이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고 조언을 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에 은정은 처음으로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고 옥자는 아무 말 없이 휴지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는 통장 사본과 몇 장의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옥자는 그 서류들을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펼쳐 놓았습니다. 이거 내가 모르는 돈 아니다. 옥자는 그동안 사위의 사업을 도우며 보증을 서주고 시댁 식구들 요청으로 여러 명의 이름을 빌려줬던 일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은정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사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은정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배제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끌어다 쓰이는 위치에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행에는 빠졌지만 책임과 부담에서는 빠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마음 깊숙한 곳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다. 그 말은 분노의 선언이라기보다 오래 미뤄온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아직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자신이 한 발짝 다른 세계로 들어섰다는 걸 느꼈습니다. 참는 사람이 머물던 자리에서 이제는 이유를 묻고 경계를 세우는 사람의 자리로요. 문을 넘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문이 열리며 흘러나온 공기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옥자의 집을 나선 뒤 은정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느렸습니다. 몸은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식탁 위에 펼쳐졌던 서류들 근처에 머물러 있는 듯 했어요. 거리의 소음은 그대로였는데 귀에 들어오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사람들 말소리와 자동차 소리가 모두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은정은 신발을 벗고 한참 동안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서 있으니 이 집이 원래부터 이렇게 조용했던 것인지 헷갈렸습니다. 여행 전날 밤 남편이 캐리어를 끌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은정은 그 분주함을 도와주느라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틈이 없었습니다. 은정은 불을 켜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밀어두었던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식품이 들어있던 그 상자였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다시 열어 내용물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가격, 해외 면세점 스티커, 구매 날짜가 눈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옥자가 보여주던 통장 잔액과 숫자들이 자연스럽게 겹쳐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상자를 닫지 않고 그대로 둔 채 노트북을 켰습니다. 메일함을 열자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던 금융 관련 메일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대출 연장 안내, 보증 확인 요청, 카드 한도 변경 알림. 하나하나 클릭할수록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동안 가족이니까라는 말로 정리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너무 많은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었다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계약서 파일 하나를 열어봤습니다. 서명란에 적힌 자신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숨이 잠시 막혔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밤을 새우고 돌아와 정신없이 서류에 사인하던 날, 남편은 형식적인 거야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믿었고 믿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 여겼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은 은정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여행 사진 속에서 빠진 자신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배제가 우연이 아니라 오래된 태도의 결과라는 생각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족이었고 불편할 때는 빠져도 되는 존재. 그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은정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한 장과 함께 짧은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여기 바다 진짜 예쁘다. 다음에 같이 오자. 은정은 사진을 확대해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은정에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고 결국 아무 말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은정은 시댁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사진과 메시지가 여전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식당을 추천했고 누군가는 쇼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화들 속에서 은정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화면을 내려다보다가 채팅방 나가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무 말도 남기지 않은 채 그대로 방을 나왔습니다. 조은정님이 나갔습니다라는 문구가 잠깐 떴다가 사라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숨이 조금 트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꽉 끼던 옷 단추 하나를 풀어낸 것처럼요. 은정은 그 감정을 애써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옥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옥자는 오늘 은행에 다녀왔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했고 몇 가지 확인할 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급함보다 단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옥자는 은정에게 이제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함께 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해외에 있던 시댁 쪽에서는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카드 결제가 다시 한번 지연되었고 호텔 프런트에서 예약 보증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오류라 넘기려 했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자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사위를 바라봤고 사위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은정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집에서 혼자 저녁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굳이 밥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서 간단한 음식을 꺼내 먹고 그릇도 바로 씻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은 은정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멈추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대로 가야만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혔습니다. 어느 쪽이 더 두려운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잠들기 전 은정은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추가 메시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끄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빼놓고 아무것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고요.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무력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균열은 분명히 넓어지고 있었고 되돌리기에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었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은정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습관처럼 남편의 메시지부터 찾았을 텐데 오늘은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커튼을 걷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풍경은 묘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어제 먹다 남긴 그릇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은정은 잠시 그릇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두고 외투를 챙겼습니다. 오늘은 출근을 해야 했고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큰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의 소소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주말 여행 이야기, 가족 모임 이야기, 사소한 웃음들. 은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지만 그 말들이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업무 메일을 확인하던 중 낯익은 제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증 관련 추가 확인 요청. 보낸 이는 남편 회사와 거래 중인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은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메일을 열자 공동 보증인에게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의 이름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고 서류 제출 기한까지 명시돼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남편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전화라는 표시가 떴습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행이 즐겁다는 말, 일정이 바쁘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은정은 짧게 대답만 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공기를 바꿨습니다. 카드가 잠깐 안 돼서 그런데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은정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말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불안과 초조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은정은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의 균열이었다면 이제는 현실의 균열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보다 오래 참아온 사람이 마침내 끝자락에 서 있다는 느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일부 계좌가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관련된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해외에서는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 여겼지만 연달아 발생하는 결제 문제와 예약 확인 지연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굳은 채로 주변을 살폈고 사위는 계속 휴대폰을 붙잡고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그 와중에 시누이는 짜증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여행이 망가질까봐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의 들뜬 분위기는 온데간데였고 서로를 탓하는 말들이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은 그 사실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파문이 번지듯 자신이 건드린 균형이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는 거려. 퇴근길에 버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를 감당해야 하는 단계에 들어섰다고요. 집에 돌아온 은정은 불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연락 좀 해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초조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메시지를 읽고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여행 사진과 서류, 그리고 카드 결제 오류라는 말이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분명한 한 가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은정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 아래에서는 이미 균형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은정은 그날 아침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둑했고 겨울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방 안까지 스며든 느낌이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밤새 쌓인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번호, 시누이 번호, 남편 번호가 번갈아 떠 있었고 마지막에는 모르는 번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잠깐 바라보다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한 잔 마신 뒤 은정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전날부터 마음속에 걸려있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내 이름이 그렇게 쉽게 쓰였을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책임은 늘 내 몫이었을까? 은정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들을 다시 열었습니다. 계약서, 보증 관련 문서, 대출 안내 메일. 그 속에서 은정의 이름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옥자가 식탁 위에 펼쳐놓았던 서류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은정은 망설임 끝에 옥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자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빨리 받았고 이미 깨어 있었던 듯 했습니다. 옥자는 은정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처럼 짧게 대답했습니다. 은정은 옥자에게 서류의 원본을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옥자는 잠깐 숨을 고른 뒤 바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은정은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옥자의 집에 도착하자 식탁 위에는 이미 서류들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 계좌 거래 내역, 보증 서류, 그리고 은정이 처음 보는 문서 한 장. 문서 상단에는 연대보증이라는 글자가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옥자는 서류를 하나씩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벌이면서 자금이 부족해졌던 시기, 시댁 식구들이 가족끼리 도와야 한다며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쓴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정의 이름이 안전장치처럼 사용됐다는 사실을요. 옥자는 말끝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 애썼지만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꾹 다물고 서류를 읽었습니다. 서명은 분명 자신의 글씨였지만 그날의 상황이 떠오르며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편이 그냥 서류 정리하라고 말하며 펜을 쥐어주던 순간 은정은 피곤한 눈으로 글자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사인했습니다. 그날 은정은 가족이라는 말 하나로 마음을 닫고 있었던 겁니다. 옥자는 서류를 덮으며 은정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줬습니다. 시댁 쪽에서 최근에 은정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려 했던 추가 보증 요청서였습니다. 아직 서명은 없었지만 은정의 이름이 미리 인쇄돼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은정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행에서 자신을 뺀 것보다 더 모욕적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도구로 본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참음으로 유지하던 관계의 줄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옥자는 은정에게 따뜻한 물을 내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다.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은정에게 허락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은정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내가 더 잘했으면, 내가 더 참았으면, 내가 더 이해했으면. 하지만 지금 은정은 처음으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내 이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옥자는 그 질문들이 나오는 걸 보고 딸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은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묻기 전에 먼저 제가 참을게요라고 말했으니까요. 그 시각 해외에서는 결국 큰 소리가 났습니다. 호텔에서 결제가 최종 거절되었고 프런트 직원이 추가 보증을 요구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로비에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 목소리를 낮췄지만 시누이는 더는 참지 못하고 짐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위는 계속 통화를 시도하며 땀을 닦았고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옥자는 은정의 휴대폰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전화가 또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옥자를 향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지킬 거예요. 옥자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앞으로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필요한 확인 절차, 은정명의 보호, 그리고 시댁이 저질러 온 일의 증거 확보. 그 과정은 복잡하고 차가운 현실이었지만 이상하게 은정의 마음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옥자의 집을 나서며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은정은 더 이상 떨지 않았습니다. 여행 사진 속에서 빠진 이름이 자신을 무너뜨렸다면 오늘은 그 이름을 다시 세우는 날이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을 마주한 순간 은정은 비로소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은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두었지만 TV는 틀지 않았고 냉장고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집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낮에 옥자와 함께 정리한 서류 목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본, 보증 내역 정리본, 매일 출력물까지. 종이 한 장 한 장이 은정이 지난 몇 년 동안 어떤 자리에 서 있었는지를 말없이 증명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은정은 그 서류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아직도 망설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모든 걸 꺼내는 게 옳은 일인지,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선택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여행 사진 속에서 빠져있던 자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더는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금 공항이야. 집에 가서 얘기 좀 하자. 짧은 메시지였지만 문장 사이로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알겠어라는 한 줄만 남겼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는 없었고 손에는 구겨진 재킷만 들려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깔려 있었고 눈빛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 속 웃음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신발을 벗자마자 말을 꺼냈습니다. 여행이 얼마나 엉망이었는지, 카드 결제가 몇 번이나 막혔는지, 시댁 식구들 앞에서 체면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숨가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들은 모두 자신이 얼마나 곤란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은정은 소파에 앉은 채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남편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엄마가 뭐 한 거야?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이 서늘하게 식었습니다. 사과보다 먼저 나온 말이 원망이라는 사실이 이 관계의 본질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대답 대신 탁자 위에 놓인 서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편 앞으로 천천히 밀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무슨 종이인지 몰라 멀뚱히 보다가 서명란에 적힌 은정의 이름을 발견하고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은정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떤 서류에 사인을 했는지, 그 사인이 어떤 책임으로 이어졌는지, 자신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몰랐는지를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야. 다들 그렇게 해.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었어. 같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고개를 저으며 끝까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묶어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만들었는지를 분명히 짚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서류를 쥔 손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은정은 처음으로 자신의 자리를 느꼈습니다.
늘 한 발 뒤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으로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번호였습니다. 남편이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으려 하자 은정은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피커로 켜요. 이제는 같이 들어야 해요. 통화가 연결되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해외에서 겪은 불편함, 돈 문제, 체면이 깎였다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은정의 이름이 언급되었습니다. 은정이도 가족인데 이럴 땐 도와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숨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숨을 고르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여행에서는 빠졌지만 책임에서는 빠지지 않았던 시간들, 가족이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선택권은 주어지지 않았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자신을 지워왔는지를요. 은정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끝까지 또렷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고 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과 사실만을 차분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남편 역시 아무 말 없이 서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은정은 자신이 더 이상 밀려나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은정은 마지막으로 분명히 말했습니다. 앞으로 자신의 이름과 책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 것. 모든 문제는 정식 절차로만 해결할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빼놓고 가족을 말하지 말 것. 통화는 짧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다가 작게 사과의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가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진실과 마주한 자리에서 은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주가 흘렀습니다. 달력의 날짜만 바뀐 게 아니라 은정의 하루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하던 습관이 사라졌고 누군가의 기분을 먼저 재보던 버릇도 내 힘을 잃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예전처럼 허전한 조용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고요함은 은정이 선택한 공간의 온도였어요. 그날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습니다. 부엌 창문 사이로 들어온 겨울 햇살이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고 먼지가 반짝이며 떠다녔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들어오자 정신이 맑아졌고 동시에 마음도 정리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에게 맞춰 서둘렀겠지만 오늘은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은정은 물을 끓이고 밥을 데웠습니다.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려다가 문득 손을 멈췄습니다. 내가 왜 늘 밥상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간단히 계란 하나를 부치고 김과 따뜻한 국을 데웠습니다. 그 소박한 아침상이 이상하게 든든해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한 상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준비한 상이었으니까요. 식탁 한쪽에는 얇은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며칠 전 은정이 직접 정리해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연대보증 정리 확인서, 명예 사용 중단 확인, 금융기관 회신 메일 출력물. 문장들은 차갑고 딱딱했지만 은정은 그 종이들을 볼 때마다 숨이 트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조용히 옭아매던 것들이
정리되었다는 흔적이니까요.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몇 번이나 대기표를 뽑고 담당자에게 설명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은정은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서류를 내밀 때마다 남편이 알아서 하겠죠라고 말하던 사람이 아니라 제 명의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작아 보였지만 은정에게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여행 이후로 시댁 쪽에서 벌어진 일들을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댁은 한동안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며 누구 탓을 할지 찾느라 시끄러웠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처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됐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예전의 가벼움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말이 줄었고 은정을 보는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은정은 그 사과를 예전처럼 급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으로 그 말을 하는지 차분히 지켜봤습니다. 말은 쉬웠고 행동은 어려웠습니다. 은정은 이제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과 은정 사이에 놓인 선을 뒤늦게 깨닫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은정이 좀 바꿔라라고 말하던 습관도 이전처럼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은정은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고 남편도 함부로 은정에게 전화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시댁에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늘 당연하던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그제야 상대를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니까요. 시어머니에게서 메시지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명령에 가까운 문장들이었지만 요즘은 짧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몸은 괜찮니?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라. 은정은 그 문장을 읽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겪어온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은정은 필요한 때만 짧게 답했고 감정을 길게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복수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었어요. 그날 오후 은정은 옥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옥자는 마당에서 화분을 옮기고 있었고 은정이 들어서자 손에 묻은 흙을 털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은근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잠깐 눈이 따끔해졌습니다. 어릴 때 겨울이면 엄마가 시장에서 사온 두부를 넣고 끓이던 그 냄새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힘들어도 같이 먹는 밥이 전부였는데 은정은 한동안 그 가치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옥자는 말없이 차를 따라주고 은정 앞에 따뜻한 귤 몇 개를 놓았습니다. 옥자는 은정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울상이 아니라 울지 않아도 될 때 울지 않는 얼굴이 되었다고요. 은정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체념이 아니라 자기 삶을 다시 붙잡은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옥자는 과거 이야기를 잠깐 꺼냈습니다. IMF 때 가게가 망하고도 새벽마다 시장을 돌며 버텼던 이야기, 그때도 가족이라는 말 하나로 살았던 이야기. 그러나 옥자는 이제는 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살릴 때도 있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요. 은정은 엄마의 그 고백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이 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엄마도 결국 자신처럼 참고 살았던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 굴레를 끊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은정은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회색 도로 위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겨울 바람이 가로수 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한 게 없어 보였지만 은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와 눈치가 아니라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하루를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은정은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조용함이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떠나서 생긴 빈자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과 억울함이 빠져나간 뒤 남은 고요였습니다. 은정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여행 사진 속에서 빠진 이름은 자신을 지우려는 표시였지만 결국 자신을 다시 찾게 만든 계기였다고요. 그 이름을 빼놓은 사람들이 얻은 건 잠깐의 편함이었고 은정이 얻은 건 늦게 찾아온 자유였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들어 마지막으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 얘기부터 듣고 결정할게. 은정은 그 문장을 읽고도 급히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는 분명했습니다. 은정은 조용히 창문 쪽으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밖에는 겨울밤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그 불빛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은정은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자기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은정이 사는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